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사과를 했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규모 집회가 하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문체부가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관련 예산의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문화전당 예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공개 경쟁 예비 입찰이 모레 진행되는데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인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시국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금남로에서 있었던 대규모 촛불 집회에 이어 어제도 광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택시기사들은 5.18 광주 항쟁 때 차량 시위 출발지였던 무등 경기장에 다시 모여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80년 광주 민중항쟁의 촉발점이 됐던 운수노동자들의 죽음을 각오한 차량 시위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노라는 의지를 담아 박근혜 정권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이번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의 특징은 어른들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양 지역 학생들에 이어 어제는 광주 지역 청소년들도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에서는 청소년들이 나서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에도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건 총리와 내각 인선 등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일방통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대안은 전혀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를 결성한 가운데 특히 이번 주말 서울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가 하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 차은택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으로 지목된 3,57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0%인 731억 원을 삭감하는 예산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혜자 전 의원 등은 삭감된 문화창조 융합 벨트 사업의 예산을 문화전당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문화전당 예산은 680억 원으로 올해보다 44억 원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데요. 하지만 절기답지 않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비에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 지역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로 가을비답게 많이 내리진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0.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내린 뒤에는 낮 기온 12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6.7도, 담양 6.8도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이 19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18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7도, 보성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농민의 노제가 어제 고향인 보성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부검 시도 때문에 사망 40여일 만에야 장례를 치르게 된 백농민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숨진 백남기 농민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노제. 백남기 농민의 추모 그림을 하나씩 하는 시민 2천여 명이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 섰습니다. 백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때부터
검경의 부검 강행을 막아내기까지 함께해준 시민들에게 유가족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 덕분에 그 시간을 다 이겨냈고 또 그 부검이라는 끔찍한 현실에서 아버지를 구해냈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고향에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 손주는 추모객들과 함께 백농민이 생전 좋아했던 농민가를 불렀고 이어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씻김국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영전을 세운 웅구 행렬이 1시간여 동안 광주 시내를 도는 동안 여러 시민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화장을 마친 고인의 주검은 장지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지로 향했고 시민들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대포 살인, 복압과 의문의 죽음이 없는 그곳,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그곳에서 편히 쉬소서. 80년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초를 겪기도 했던 백남기 농민. 한평생 시대와 역사를 방관하지 않았고 누워서도 죽어서도 싸워야 했던 생명과 평화의 일꾼은 5월 열사들과 함께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금호타이어의 공개 경쟁 예비 입찰이 모레 진행됩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달 금호타이어 주식 42%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냈고 올해 매각 예비 절차에 돌입합니다. 현재 매각 규모가 조 단위라는 분석이 많아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호타이어 입찰에는 일본의 브리지스톤, 프랑스의 미쉐린, 독일의 컨티넨탈 등 유명 업체들이 인수 후보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 부문 수석 사장이 앞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공장을 세운다면 광주를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마힌드라 자동차 농기계 부분 고엔카 수석 사장은 지난 4일 인도 뭄바이를 찾은 윤장현 시장 일행을 맞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와 항공우주 등을 운영하는 인도의 대표적 그룹으로 지난 2011년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제8기호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37개국 101명의 작가가 참여한 2016 광주 비엔날레는 본전시 관람객이 26만 2,500명으로 지난 행사 19만 7천여 명보다 33% 증가한 6만 5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주제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기존 비엔날레 전시관 위주로 열리던 장소를 5.18 기록관, 한세봉 두레 등으로 넓히면서 지역과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2달여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네, 올해 열린 비엔날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광주 비엔날레 재단 박영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비엔날레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비엔날레 자체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잘 끝났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자체 평가라고 그러면 좀 쑥스러운 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잘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엔날레 하면은 작품의 수준, 그것이 얼마나 국제 미술계에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 그리고 국제적인 미술 전문가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전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요. 또 관람객은 부수적이긴 합니다만은, 외야 사이트까지 합하면 40만 명 이상, 그리고 주전시관만 해도 26만 명 이상이 이렇게 관람을 해주셔서 지난대회보다는 훨씬 많은 또 관람객들도 방문해 주셨고요. 또 지역과 함께하는 비엔날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미술계 또 미술관들과 함께 이번에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 기획했던 것처럼 잘된 점도 있을 거고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전시할 때
뭐 비엔날레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과는 차별화되는 비엔날레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스펙타클하고 대규모 그 전시들 그 비엔날레 하면은 뭐 으시시하고 쇼킹하고 막 그런 작품보다는 예술 본연의 좋은 작품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 그것이 좋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없애고 파티션을 없애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배치한 것은 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용봉동 그 외지다 보니까 교통편이나 접근성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좀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좀 아쉬웠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작품을 이해하기 쉬운 작품들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비엔날레 자체가 일반 전시하고는 달리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을 이제 전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작품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온라인 카드 뉴스나 또는 또 인포 스크린 같은 것, 음성 해설 파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고 또 해설사 그 도슨트들을 많이 늘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요. 사실 홈페이지에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 그 에듀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전시 관람을 오실 때 홈페이지에서 그런 미래 자료들을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더 해설을 많이 강화할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비엔날레는 2018년에 치러지는데요. 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70%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면 행사를 치러갈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책 마련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70% 삭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네. 좀 오해했던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일몰제라고 그래서 7번 지원해 주면은 이제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그 방침이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2008년도에 그 제도가 생겼는데 한 2024년 정도 되면은 이제 혹시 그러겠다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는데 글쎄요, 아마 뭐 부산 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 때문에 거기를 또 탈락시키려다 보니까 우리까지 같이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년도 예산은 전에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한 9억을 또 확보를 했고요. 저 국비로서.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순수 예술 행사 여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이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게 또 저희들 의견의 일치를 봐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또 우리 자체 수익을 올리는 일들 여러 가지 또 자체 사업들 MD 상품도 만들고 또 공간들을 활용하고 아무래도 기업의 또 스폰서도 많이 저희들이 구하는 것 그런 활동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거는 또 나름대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비엔날레 대장정 마치신 것 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축협의 보험 특례가 내년 2월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포 밖에서는 보험을 팔지 못하고 담당 인원도 제한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의 주민들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의 회원조합 직원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새로 나온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내용도 설명합니다. 노인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해드린다거나 해서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에 찾아가면 아무 직원이나 보험을 설명하고 가입도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례가 끝나면 방문 판매가 금지되고 주민들이 조합을 찾아가도 2명의 직원만 보험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의 창구에 와서 한 분 한 분 그런 설명을 듣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험 상품도 농협 자체 상품은 25%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지난 2012년 농업중앙회 공개사업 조직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류되면서 공개사업자에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375만 명의 이용객 불편뿐 아니라 보험 판매 수수료의 56%, 단기 순이익의 21%가 줄어 회원 조합의 고용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특례 연장 10년, 민주당은 5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농어촌 회원 조합은 최순실 정국에 빠진 국회가 보험 특례를 연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 역사에서 부정승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권 없이 타거나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타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광주에서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 할인권을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태국인 여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태국 마사지 업소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태국인 21살 A씨의 복부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 산업의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 등 산업 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기업 유치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의료용 카메라와 각종 기기를 만드는 연매출 40억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올해 초 이 업체가 경기도 군포에서 이곳 율촌산단으로 이전한 건 우선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습니다. 수도권의 비싼 임대료 등이 원가 절감이 절박한 의료기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광양항을 낀 우수한 물류 인프라와 함께 자유무역 지역의 관세 혜택까지 기대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여기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점이 가장 저렴하게 원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주변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제조 비용을 현격히 낮출 수가 있어요. 광양보건대와 경제청이 마련한 최근 심포지움에서는 이 같은 지역의 장점을 의료기기 산업군 육성에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애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차원의 금융과 정책 지원 등이 전무하고 사업에 대한 기관의 인식 부족도 한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전남 지역 관련 기업체는 단 10군데로 이마저도 각지에 흩어져 기업 클러스터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모아지게 되면 클러스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될 거고, 마련하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이 지역에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비교적 좋은 입지 환경이라지만 실제 기업 유치로 이끌어내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 보다 세심한 투자 유인 대책과 이를 집행할 지원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생산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일본 기타 규슈 여객 노선이 오는 8일 처음 운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사는 이 노선을 4개월 동안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주 3차례 부정기 노선으로 운항하고 앞으로 항공 수요가 늘면 정기 노선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에서 오사카 등 3개 노선을 티웨이 항공이 무안공항과 대만을 연결하는 부정기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25만 명이 이용한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35만 명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담 여행사가 전남 지역에서 처음 3곳이 지정됐습니다. 3명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전담 여행사가 없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여행사의 관광 통역 가이드 수당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오는 2018년까지 중국 전담 여행사를 모두 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1월에 제철 농산물로 배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죠. 배는 기관지염증을 진정시켜주는 데 탁월해서요. 감기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지친 호흡기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배를 먹을 때 이를 닦는 효과가 있어서 치아 건강에까지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맛 좋은 배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지 부분이 깊이 들어갈수록 씨방이 작아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껍질에는 전무늬가 크고 간격이 좁지 않은 배가 당도가 높아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배는 신문지 등에 싸서 0에서 5도 정도의 선선한 곳에 두면 일주일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대표 특산물이기도 하죠. 건강도 챙기고 지역 주민의 소득도 챙기고 오늘 식사 후에는 제철 과일 배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하지만 절기답지 않게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비에는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강우량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0.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12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0.9도, 장성 6.7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이 18도, 나주와 화순이 19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7도, 보성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남부 먼 바다에서는 3m까지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또 한 번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15도 안팎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